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 전체가 교육의 장이 되는 평생학습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EBS 뉴스는 평생학습 시대를 맞아 달라지는 지자체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동근 의정부 시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정부시의 슬로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입니다. 교육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겠는데 특별한 청사진이 있을까요? 예, 우리 의정부시는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장애를 가졌거나 어른이시거나 혹은 직장인 누구나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또 어르신 이렇게 취약계층 분들이 교육에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전문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술 도서관, 음악 도서관, 그리고 새롭게 준비 중인 디자인 도서관 이런 특화 도서관을 통해서 마음껏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학 플랫폼을 만든 것도 꼭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민대학 플랫폼 표현이 조금 생소한데 이게 어떤 겁니까? 예, 한 도시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제는 시의 정책에 깊숙이 들어와서 관여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을 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입니다. 그동안 우리 평생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과목들은 주로 교양이나 여가 중심의 시민자치대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도시를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것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책에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학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청에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곳에 백석천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걷기를 원하시고 즐기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과 이름이 걷고 싶은 백석천학과. 네. 또 우리 의정부시가 올해 시로 승격된 지 60년이 됐습니다. 의정부 60년 이야기학과. 네. 또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행사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의정부 청소년 페스타 학과 뭐 이런 등등의 학과를 통해서 직접 내가 그 대학에 시민대학에 참여하면서 같이 배우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그런 국내 최초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 문제를 반영한 아주 흥미로운 분야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학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네, 학과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걷고 싶은 백석천 학과의 경우에는 실제 우리 여러 잘 운영되고 있는 하청 관리된 곳을 직접 만나 찾아가 보고 또 전문가의 이야기들 듣고 그리고 전문가와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의정부의 백석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온마음 돌봄학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같은 것들을 논의하면서 그 속에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게 됩니다. 제가 또 하나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이 청소년 페스타 학과입니다. 네. 요즘 청년들이 자기가 주도해서 지역의 문화 행사 등을 기획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가 같이 논의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를 담죠. 그래서 이렇게 개방을 했는데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학과별로 15명 정도의 정원을 뒀는데 이 학과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현재 19명으로서 정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저출생 시대의 또 하나의 화두가
돌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의정부에선 처음으로 이 아이돌봄 시설 클러스터 만드셨다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아이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아이돌봄에 필요한 시설들이 융합시켜서 놓았을 때 이용하는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 교육 기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료 기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 여가 기능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나하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러 곳을 찾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근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아서 생기게 되는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의정부의 고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두게 되는데요. 고산 지역의 특징은 30대, 40대의 맞벌이 부부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아이를 돌봐야 될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LH에서 기획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시설 비용을 국가에서 다 책임집니다. 네. 그리고 의정부시가 운영을 하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흩어져 있던 어떤 인프라를 한 군데에 모은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우선 학부모들께서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돌볼 때 어느 곳을 가면 될까라고 할 때 한 군데에 가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들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갔을 때 꼭 하나의 서비스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가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돌봄 기능을 하게 되면 양질의 서비스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도 상당히 절약이 경제적인 혜택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전문가가 논의해서 올 하반기에 설계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건물도 필요한 건물도 짓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들을 계속 리뷰를 해가면서 하게 될 텐데 2026년도에 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 굉장히 수준 높은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수준이 높아진 서비스가 저는 전국의 표준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출생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는 금요일엔 참 이색적인 행사입니다. 이 청소년 진로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까? 네, 우리 의정부시는 청소년 행복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그 주간 운영 프로그램인데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프로그램의 하나가 청년 진로 페스티벌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EBS에서 같이 참여를 해주십니다. EBS에서 갖고 있는 수준 높은 콘텐츠가 같이 접목이 돼서 우리 EBS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와서 강연도 해주시고 그분들이 함께 갖고 있는 참여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수준 높게 되어집니다.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대학 부스 등을 통해 그리고 또 진로를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좋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진로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의 청년 그리고 청소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